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 딱 터지면서 민주당이 태도를 확 바꿔버렸다고요. 4대 말살 해체주의 중 3개를 버렸습니다. 반중 가치지향 글로벌리즘이 되면서 4대 말살 해체주의 중 3개를 버렸어요. 4가지 중에. 잘 기억해 두십시오. 지금 윤석열 정부도 이 용어를 굉장히 잘 사용하는데 미국에서 지금 그 바이든 정부를 움직이고 있는 그 글로벌 군사지정학적인 전략 브레인들이 내놓는 용어들이 대표적인 게 우리들의 생활 양식을 지켜야 된다. Our way of life. 그 다음에 서방 가치. The values of the West. 그 다음에 비슷한 마인드를 가진 국가들, 친구들. Like-minded countries. 그 다음에 중국이나 러시아를 가리켜서는 autocratic countries. 전제적 국가. 그러니까 일당 체제. 독재랑 달라요. 독재보다 더 센 겁니다. autocratic이라는 건. 그 다음에 심지어는 전체주의라고 부르죠. totalitarianism. 영어에서 상대방을 전체주의라고 부르면 상대방은 스탈린이나 히틀러랑 같은 집단이라는 뜻이 돼요. 제가 2018년에 그 트럼프 지지 세력이 하는 그 CPEC이 하는 회의에 참가해서 반중 전도사인 고든창과 같이 토론을 할 때 중국을 전체주의라고 부르니까 고든창의 말을 중간에 잘라버리듯이 문질러 버리더라고요. 그 당시에 고든창은 중국을 authoritarian, 권위주의라고 불렀어요. 독재라고 불렀어요. 그냥. 저는 quasi totalitarianism, 이거는 유사 전체주의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해서 리비저니스트 게임을 띄고 있다라 그러죠. 세계 질서를 전복시키려는 게임을 띄고 있다. 이런 용어들을 써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반서방, 우리를 서방이란 용어가 안 쓰인 지가 벌써 한 30년 가까이 됐었습니다. 1990년 소련 91년 소련 무너진 다음부터 서방이란 용어가 점점 안 쓰였었어요. 그러다가 요새 서방이란 용어가 쓰이잖아요. 자유진영, 리버럴 데모크라시 이런 용어가 써요. 이거 뭐냐면 가치 판단을 하고 있는 거거든. 이건 역사 해석을 하고 있는 거거든. 이건 진실 존중을 하고 있는 거거든. 자, 그러면은 4대 말살이 뭐예요? 남녀 성구분 말살, 역사 말살, 진실 존중 말살, 가치 평가 말살인데 그중에서 역사 해석 제대로 하겠다는 거고 진실 제대로 존중하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가치 지향성 가지겠다. 가치 판단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4대 말살 중에 3개를 하겠다는 거야. 지금 상황이 그래요. 4대 말살 해체주의를 민주당이 버려버렸다고요. 그럼 남아있는 건 뭐냐? 남녀 성구분 말살하고 낙태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팍 옮긴 거예요. 글로벌리즘을 친중 타락 글로벌리즘에서 반중 가치지향 글로벌리즘으로 옮기면서 4대 말살 해체주의에서 3가지를 버리고 남녀 성구분 말살 및 그것과 연관되어 있는 낙태에 관한 무한 자유만 지키고 있어요. 지금. 정치 지평이 확 바뀌었다고. 그런데 트럼프는 여기에는 관심이 없고 반중 가치지향 글로벌리즘엔 관심이 없고 그냥 미국 우선 고립주의에다가 도덕적 보수주의 박아가지고 그냥 치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큰 사고가 난 거지. 예. 그러면 기독교 보수주의가 이게 원래는 트럼프 같은데 말리면 안 돼. 아, 트럼프야 어쩌다 정치인 아니에요. 교회는 2000년 동안 이어진 제도고 트럼프가 떴다가 깔아앉았다가 뭐 망했다가 흥했다가 하거나 말거나 교회는 계속 가는 제도잖아. 신앙은 계속 가는 어떤 정신세계 아니에요. 영혼의 세계고 거기에 말려들면 안 됐었는데 여기 말려들어가지고 납치를 당해버렸다고요. 그래서 이상적 컨비네이션은 왼쪽 그림입니다. 온건 개혁 보수주의와 도덕적 보수주의, 반중 가치지향 글로벌리즘이 결합된 거예요. 이 온건 개혁 보수주의가 이게 공화당에서는 뭘로 나타나냐면 공화당 중앙파로 나타나요. 리퍼블리칸 센츄리스트.
공화당 안에서는 소수죠. 그 전에 저기 아들 부시가 저기 그 네오콘으로 밀어붙일 때 반대했던 것도 여기에요. 여기서 반대했었다고요. 그래서 온건 개혁 보수주의와 도덕적 보수주의, 즉 미국 기독교 보수주의 그리고 반중 가치지향 글로벌리즘이 셋을 엮은 미국의 보수주의 흐름, 공화당의 흐름이 가장 이상적인 케이스예요. 근데 실제로 벌어진 일은 뭐냐? 도덕적 보수주의, 다시 말하자면 기독교 보수주의를 하이제킹을 해갖고 미국 우선 고립주의, 파퓰리즘이랑 결합을 시키고 러시아는 나몰랑, 푸틴 다 일 저지를만 하니까 저질렀겠지. 중국, 그건 그냥 내버려두든지 아니면 그냥 관세 때리면 돼. 헛발질이죠. 트럼프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반중 깃발을 들었다는 데선 혁혁한 지적이지만 그 반중의 수단이 미국 혼자 나홀로 관세여서 결국 중국을 못 잡았거든요. 중국 그렇게 잡으면 안 돼요. 그것만 가지고 못 잡아요. 지금처럼 첨단 기술 차단하고 군사적으로 옥죄이고 동맹 쓰고 미국, 유럽과 같이 하고 한국과 같이 하고 일본과 같이 하고 이래야 중국을 되는데 그런 컨셉이 없으니까 헛발질이 되는 거죠. 결국 중국도 풀어놓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이불은 관세를 100% 조지겠다, 50% 조지겠다 떠들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벌어진 일은 결국 그 기독교 보수주의 납치하고 그 다음에 공화당 중앙파 보수주의 박살내서 미국 우선 고립주의로 빼고 러시아는 나몰랑하고 글로벌 질서 나몰랑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실제로 벌어진 건 오른쪽 그림이라고요. 그래서 미국 정치가 거대한 위기에 지금 봉착해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미국은 됐고 한국은 어쩌냐. 네,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아까 그 미국의 이상적인 케이스 있잖아요. 온건개혁 보수주의, 그 다음에 기독교 보수주의, 그러니까 그 도덕적 보수주의, 온건개혁 보수주의, 도덕적 보수주의, 그 다음에 반중 가치지향 글로벌리즘 이 셋이 결합한 레시피가 그게 민주당에 의해서건 공화당에 의해서건 전통이 되면 미국 정치 위기가 해소가 돼요. 그게 메인스트림이 되면. 그래서 이게 한국에 대해서도 영향이 큰 거예요. 특히 미국 기독교가 한국 기독교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미국 기독교 복음주의 쪽, 미국 기독교 보수주의 쪽이 세계 정세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푸틴이 우크라이나 먹거나 말거나 상관없어. 중국에 대해서 반드시 꼭 그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냐 없냐 그것도 상관없어. 제일 중요한 거는 그냥 우리 낙태 그 다음에 동성애 나머지는 됐어. 신경 안 써.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막 번져 들어오거든요. 한국으로도. 근데 여기는 글로벌 군사지정학적 촉을 상실하면 죽는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좀 걱정이 많이 되는 거죠. 게다가 미국의 이상적인 케이스, 다시 말하자면 도덕적 보수주의와 온건개혁 보수주의와 반중 가치지향 글로벌리즘을 결합한 이 케이스가 미국이 확립되면 미국 정치 위기가 해소된다. 이 미국의 솔루션, 이상적 솔루션이 한국에도 함의를 가져요. 한국에서는 그게 약간 변형 적용된다고요. 왜냐하면 한국은 굉장히 유니크한 특성을 갖고 있거든요. 우선 첫째 초전도성입니다. 슈퍼 컨덕티비티예요. 전 세계에서요. 우리가 중국에 대항을 해서 정체성 게임을 한 지가 2000년이에요. 짧게 잡아도. 그러니까 중국 바로 옆에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의 언어, 문자, 옷, 음식, 주거, 풍습 풀세트를 다 갖고 있잖아. 문화의 풀세트를 다 갖고 있다고. 이게 뭐냐면 중국과 정체성 게임을 한 거거든. 아이덴티티 게임을 한 거예요. 우린 너희랑 달라. 우리 방식대로 살게. 중국 바로 옆에 있으면서 그걸 성공시켜 왔다고요. 그러면 이게 내부적으로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무지하게 전도성이 강한 그 구성원들끼리 그 소통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거예요. 그래서 빨리빨리 스타일도 나오는 거고, 그래서 냄비 근성도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아 하면 저기서 어 하는 거예요. 굉장히 유니크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지구에서 가장 위험하고 엄중한 안보 상황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북한 자유화라는 화두 사명이라고요. 이거 그거 우리 신경 안 써.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거나 말거나 그 화두는 우리를 안 놓아줘요. 우리가 그 화두를 외면하거나 말거나 그 화두가 우리를 안 놓아줘. 그게 바로 해겔이 말하는 거예요. 역사는 반복된다. 세계 정신이 설정한 과제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 변형돼서 그 문제가 제기된다. 지금 제기되고 있는 문제도 그거예요. 푸틴이 저기 북한 가서 한반도 불지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를 중국한테 과시하고, 이게 다 뭐를 의미하는데, 북한이 자유화돼야 된다 결국은. 그러자면 우리가 못 산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자유화라는 우리의 유니크한 건 뭐냐면요, 북한 자유화란 건 뭐겠어요? 북한 주민은 단군 이래 자유선거를 해본 적이 없어. 일제다음엔 바로 북한 체제예요. 그 북한 주민이 서방 가치, 인류 보편의 가치, 그 서방의 라이프 스타일로 들어오는 걸 뜻해요. 근데 그렇게 북한 주민을 유도해내는 과정, 북한을 유도해내는 과정이 우리는 목숨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과정이야. 그걸 유도를 제대로 못 해내면 우리가 계속해서 실존적 위협에 부닥치는데, 그걸 유도해내는 과정에 대해서 중국이 굉장히 우리를 고깝게 보고 우리랑 어깨 싸움을 심하게 할 거기 때문에 그것도 목숨을 걸어야 돼. 그러니까 목숨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즉 서방 가치와 인류 보편 가치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팔자를 가진 민족이 있으면 나와봐. 없습니다. 미국도 목숨 안 걸죠. 말로만 떠들지. 우린 목숨 걸어야 돼요. 실존적이야. 그래서 한국이 이게 무시무시한 잠재적 어떤 그 에너지 역동성 위기를 같이 갖고 있는 그러한 아주 특이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제가 남극으로 이민을 못 갑니다. 안 그랬으면 아이 고라파나 남극으로 이민 갈래 했을 텐데. 예. 그래서 우리는 미국의 이상적인 케이스가 이 아까 그 트라이앵글 셋, 온건 개혁 보수주의, 도덕적 보수주의, 반중 가치 제한 글로벌리즘으로 끝났었다면 우리는 거기에 한 3개쯤 더 붙어요. 초전도성이 있고요. 엄중한 안보 상황이 있고요. 북한 자유화 사명이 있습니다. 이게 한국 정치 위기 돌파의 아마 레시피가 될 겁니다. 이런 좀 우리가 좀 뭐라 그럴까, 좀 자유로운 상상, 좀 큰 화두에 걸친 이걸 좀 해야 이 조선일보 한동훈이 이런 일당들이 저지르는 이 황당한 네다바이 사기극, 혹은 그 중국 간첩스러운 자들이 저지르는 저 난잡한 매국적 그 국가 매각, 국가 파괴 행위, 이걸 극복해 나갈 수 있겠죠.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